뇌졸중과 치매, 얼핏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질환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중 4분의 1에서 혈관성 치매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모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로 왼쪽 다리 마비는 물론 언어 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셔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되실 줄은 몰랐어요. 올 초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거동, 식사는 물론 대소변도 보호자가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뇌 MRI,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았습니다. 기억력, 인지기능, 그리고 행동 조절에 관여하는 대뇌의 주요한 부분에 뇌혈관 질환에 의한 병변이 발생함으로써 치매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기억력 저하를 시작으로 수년간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치매 증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갑자기 악화되는 등 계단식 악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으로 인한 한쪽 마비, 안면 마비, 편측 시야 장애, 보행 장애, 실금 같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돼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뇌졸중 환자들이 모두 혈관성 치매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받은 뇌의 부위와 크기, 손상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 중 4분의 1에서 혈관성 치매를 일으킵니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철저히 조절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해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더불어 저하된 인지 기능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 재활 치료와 현실 진압력 훈련을 받습니다. 인지 재활 치료는 주로 뇌의 여러 가지 인지 기능, 기억력, 시공간 능력, 그리고 또한 공간 지각력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로서 주로 그림 그리기라든가 노래하기, 말하기, 어떤 그 밖에 손으로 하는 행동 작업 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이나 당뇨,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평생 꾸준히 관리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재활치료 받으시고 있으시고 나아지실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와 함께 동반되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도 함께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른이 돼서 치아가 빠지게 되면 흔히 임플란트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도 상당히 늘고 있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어 발치를 한 재갈준태 씨. 워낙 치아가 안 좋아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어금니 임플란트를 받게 됐습니다. 아침하고 점심 때는 양치질하고 칫솔질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녁에는 못했어요. 아유, 좀 겁이 나죠. 왜냐면 그것도 일종의 수술이니까.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임플란트는 원래 심어 넣는다는 뜻으로 치아가 상실된 부분에 인공 치아를 식립한 후 고정하는 시술인데요. 인공 뿌리 재료로는 인체에 잘 맞는 티타늄을 사용합니다. 인접 치아를 삭제해서 치료하는 브리지 치료 환자가 치아 삭제를 원치 않을 때, 그다음에 틀니를 하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분들, 현재 틀니를 쓰고 있지만 잘 적응 못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겠습니다. 20세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치아 발치 후 석 달 이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원통형 임플란트와 나사형 임플란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래에는 나사 형태의 골래 임플란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임플란트를 받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08년 487건에서 2011년 12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작용은 감염, 감각 이상, 상악동염, 턱관절 통증, 수술 부위의 멍, 연조직 합병증, 임플란트 주염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달 전 치아 3개의 임플란트를 받은 윤명선 씨.
그전엔 틀니를 하니까 뺐다 꼈다 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요. 임플란트 하니까는 네이 같으니까 관리만 잘하면은 상당히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식사 후는 물론 음료를 마신 후에도 바로 양치질을 할 정도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임플란트와 잇몸 뼈 사이에 치근막이 없기 때문에 세균 감염 억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프로아그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킬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철저한 구강유산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와 잇몸, 혓바닥도 닦아줘야 하는데요. 잇몸을 자극하면서 칫솔질을 하면 치아 주변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건강한 잇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이 없어도 잇몸이 부었거나 양치 시 피가 나거나 구취가 나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즉시 전문의를 만나도록 합니다.